68세, 나를 찾아 떠난 여행.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8세 정미란입니다. 2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사위, 두 손자와 함께 5년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선택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선택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결혼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사위 강민석은 외아들이었어요. 결혼식 날 사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돈댁, 우리 민석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요.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장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 부부가 전세 구하기 힘들다고 하자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집이 넓은데 같이 살까? 애들 낳으면 내가 봐줄 수도 있고. 사실 그때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믿었습니다. 외로움도 덜하고 손주들도 볼 수 있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그런데 첫 손주 지훈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모님 애 좀 봐주세요. 잠깐만요. 잠깐은 항상 4시간이 넘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은 삼겹살 어때요? 제가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네요. 제가 채식 위주로 먹는다는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어머니가 놀러 오시는데 집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보이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제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구석 끝자리, 등받이가 딱딱한 곳. 장모님은 거기 앉으세요. 저희는 여기가 편해서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 이 선반은 저희 거예요. 장모님 음식은 저 아래 칸에 넣어주세요. 심지어 TV 리모컨도. 장모님 저희가 보던 거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한 집에 살면서도 저는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였죠.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 일주일을 알아 누웠어요.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엄마 약 드셨어요? 근데 애들 급식비 내야 하는데 엄마 통장에서 좀 뺐어도 돼요? 제 건강보다 급식비가 먼저였습니다. 사위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엄마도 장모도 아니구나. 그냥 ATM 기계이면서 무료 가사 도우미구나. 올해 제 생일이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식탁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 회사 워크숍 가요? 저녁 늦을 거예요. 마이너스 수진. 제 생일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점심때 딸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바빠.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그럼 끊을게. 저녁에 얘기해. 끊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제 생일을 잊었구나. 그날 제가 직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을 생일 미역국.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68년을 살면서 혼자 먹는 생일 미역국이라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장미꽃 한 다발과 케이크를 사왔었는데 딸 낳고 나서는 엄마 생신 축하해요 하며 안겨주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늦게 딸과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장모님 생일이었는데 아, 깜빡했네. 뭐 어때, 내일 얘기하면 되지. 그것보다 여보, 우리 독립자금 모으기 어떻게 돼가? 장모님한테 생활비 안 드리면 1년에 500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활비를 안 들여? 우리 엄마 집에 사는데. 장모님 집이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수진이가 상속받을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생활비도 안 내면서 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5년 동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해 보니 5년 동안 제가 쓴 돈만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식비, 공과금, 손주들 학원비, 옷값, 딸이 급하다며 빌려간 돈들.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랜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미란아,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미란아, 너 호구됐구나. 뭐? 딸이고 사이고 다 너를 이용하고 있어. 빨리 정리해. 그래도 내 딸인데. 그 딸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생일도 잊어버리고 돈만 우려먹고. 미란아, 정신 차려. 친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 첫째 주.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아침 안 하세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딸이 대충 토스트를 구워 먹더군요. 한마디 불평과 함께. 엄마가 왜 이래? 아침도 안 차려주고. 둘째 주.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청소 안 하세요? 먼지 장난 아닌데? 요즘 허리가 아파서. 그럼 저희가 해야 하나요?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 빨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입을 옷이 없어. 세탁기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 엄마가 항상 해줬잖아. 이제는 스스로 해야지. 넷째 주. 완전히 손을 놓았습니다. 집은 쓰레기장이 됐고 냉장고는 텅 비었고 손주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딸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요? 무엇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내가 꼭 해야 하나? 당연하죠. 우리 같이 사는데. 수진아, 너희 생활비 내본 적 있어? 침묵. 5년 동안 공과금 식비. 누가 냈는지 알아? 그건 엄마 집이니까. 내 집이면 내가 주인 아니야? 근데 왜 나는 이 집에서 하인처럼 살아야 해?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따지면 어떡해요? 가족. 자네 내 생일이 언제야? 그건 모르지? 한 달 전이었어. 아무도 축하 안 해줬어.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생활비 정산서야. 뭐? 5년 동안 내가 쓴 돈. 전부 정리했어. 식비 월 80만 원, 5년이면 4,800만 원. 공과금 월 30만 원, 1,800만 원. 기타 잡비 1,000만 원. 총 7,600만 원. 여기에 집 사용료까지 계산하면 엄마 왜 이래요? 나한테 돈 빌려간 것도 있지? 갚을 생각은 있어. 항상 급하더라. 그런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 엄마가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았어. 그럼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너희한테 2달 준다. 2달 안에 나가. 뭐라고요? 내 집이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 문제야. 결혼한 사람들이잖아. 지훈이랑 서연이는요? 너희가 낳은 애들이잖아. 너희가 책임져.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요. 딸? 언제 딸답게 굴었어? 생일도 잊어버리고 돈만 우려먹고 ATM이랑 가정부로만 생각하더니 이제 와서 딸? 2달 후 딸 가족이 나갔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전체를 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거실 소파를 새로 샀습니다. 제가 앉기 편한 것으로. 딸 가족이 쓰던 방은 제 취미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서예 도구와 그림 도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냉장고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채웠어요. 채소, 과일, 나물.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서두를 필요도 누군가를 챙길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예반, 요가반.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다른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미라나 표정이 완전 달라졌다. 그치? 나도 느껴. 딸한테는 연락 왔어? 가끔. 돈 필요하다고. 또? 이젠 안 줘. 단호하게 거절했어. 잘했어.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경주, 강릉. 68년을 살면서 제대로 된 여행이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응, 지훈아.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그리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의 삶을 살아야 해. 할머니, 우리 언제 봐요? 생일 때 한 번 보자. 그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요? 응, 약속.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들은 죄가 없는데.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6개월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들어와.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전부 다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늦었지만 깨달은 게 다행이야. 그날 저는 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를 다시 설정하자.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 나로 살 거야. 너희 엄마이긴 하지만 너희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야. 대신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지내자. 손주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어. 하지만 매일은 안 돼. 엄마, 그리고 돈 문제는 확실히 하자. 빌려가면 꼭 갚아야 해. 네, 엄마. 알겠어요. 얼마 후 지훈이 생일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초대했어요. 할머니,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떡볶이. 할머니, 역시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식사 후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약속 하나 할게. 무슨 약속이요? 할머니는 항상 지훈이 편이야. 힘들 때, 슬플 때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와.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의 삶이 있어. 그것도 존중해줘야 해. 네, 할머니. 지금은 혼자 살면서도 가족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딸과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손주들을 봅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는 함께 모이지만 그 외의 시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닙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장모도 아닌 정밀한으로.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답답함보다는 지금의 이 외로움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68세에 시작한 저처럼